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증시는 오히려 안도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는 한인 사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에런 본세 LA 올림픽 경찰서장이 오늘 한인 상권을 돌며 상인들과 만났습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새벽 시간 순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증오를 규탄했고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8분 동안 침묵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도심 지역의 물 사용량이 2년 전보다도 2.6%나 되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기록적인 가뭄에도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3월 16일 수요일 이브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인데 올해 6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로금리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0.25%부터 최대 0.5%까지로 올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안정됐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물가 안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Inflation is likely to take longer to return to our price stability goal than previously expected. This trajectory is notably higher than projected in December, and participants continue to see risks as weighted to the upside.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금리를 6번 더 매번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까지 금리를 1.9%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will be appropriate.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is 1.9% at the end of this year, a full percentage point higher than projected in December. 파월 의장은 이르면 5월부터 연준이 보유한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양적 긴축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물가 안정화에 의지를 내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증시는 오히려 안도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55% 오른 34,063.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24% 그리고 3.77%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요즘 한인분들 모이면 환율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치솟는 환율에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34원. 지난달보다 38원 올랐고 1년 전보다 105원 급등했습니다. 치솟고 있는 달러 대 원화 환율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송금업체는 이번 달 한국 송금 건수를 지난달 같은 시기와 비교해 무려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3배가 벌써 됐습니다. 2월 초와 3월 초를 비교하면 글로벌 이코노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이제 여러 걱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송금량은 미국에서 나가는 송금량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한인들은 투자와 대금 지급, 그리고 한국 방문을 앞두고 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차액을 남기기 위해 투자 개념으로 송금을 하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달러 환율이 높을 때 대금을 지급하려는 무역인들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나 결제하시는 분들은 빨리 돈을 보내려고 그러실 거고 아무래도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수입업자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훨씬 이득을 많이 보는 거죠. 널뛰기를 하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전문가들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굳게 닫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증가폭이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둔화한 겁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0.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절도 범죄와 미행 강도 사건 등 LA 한인타운의 치안 불안이 계속되자 이 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장이 오는 한인 업소들을 직접 돌며 한인들과 만났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부임한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 한인타운 사건의 중심지인 유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치안이 불안해서 장사를 하기 어렵다는 한인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바로 연락될 수 있는 자주 경찰들이 차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타운이 더 그런 일이 좀 조용해지지 않겠나. 지난 1월 15일 새벽 유가에서는 칼부림 다툼이 번지면서 한 사람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무엇보다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We have bicycle officers, but when we get out of the police cars and we walk, and we call that a footbeat, it's very visible, and we get to stop and talk to community members and visitors. We're doing community engagement, and we're engaging with our community, and that brings a sense of safety also. 폰세 서장은 순찰 경관들이 추가로 채용되고 있다며 우선 자전거 순찰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발 상황에는 순찰차보다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at we're able to do so this Thursday night, and we've been doing that every week. So this Thursday night, we're getting extra officers into the division, and they will start on the AM watch hours, which is 6 at night to 6 in the morning. So you will see that, and so we're all working together. 특히 타 지역이나 한국 관광객들까지 많이 찾는 지역이 한인타운인 만큼 한인 상권 활성화에는 안전한 치안이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Not just living in Koreatown, working in Koreatown, but we have so many visitors to the area with so many shops, restaurants, apartments, and buildings here. It's really a crucial location that we provide that security, that patrol asset, that uniform presence, that people feel comfortable in walking and working in the environment. So it is crucial for public safety. 반복되는 치안 강화 약속에도 한인 업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And we just wanted to say hello. 네, 지난주 목요일 LA 한인타운 유가와 카탈리나 부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 사건의 피해자는 70대 한인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숨진 남성은 70대 김모 씨로 2층 사무실에서 숙식까지 해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김 씨가 기르던 반려견 2마리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72살. 지금 가족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해가지고. LA 카운티 검시국과 소방국은 정확한 피해자의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은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아테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다시 한번 아시안 증오를 규탄했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8분 동안 침묵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란타 총기 난사 1주기를 맞아 총기 폭력에 대해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기 난사를 계기로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극단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고 바이든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은 인종과 성별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이든은 정의와 안전 그리고 존엄성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틀란타 비극은 총기 폭력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였다며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마사지샵 1곳에서 총기 난사로 6명이 사살됐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안계 여성으로 이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기록적인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에도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되려 늘면서 주 당국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국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도심 지역의 물 사용량은 2년 전인 2020년 1월에 비해 2.6%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7월 15% 자발적 절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지만 물 사용량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4% 감소에 그친 상황입니다. 수자원국은 주민들의 절수 노력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며 절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눈을 돌린 사이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 17형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이뤄진 북한의 무력 시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쏘아 올려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고도 20km에도 이르지 못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잔해는 평양 인근에 떨어진 걸로 분석됐는데 민간인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식간의 폭발이라 우리 군의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은 미사일 궤적 포착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을 신형 ICBM인 화성 17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은 2020년 10월 열병식 때 바퀴가 22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정거리가 13,000km가 넘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괴물 ICBM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발사 실패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 합참은 현재까지 즉각적인 추가 발사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한다고 밝혔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 9.11 테러 같은 악몽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미 상하원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매일매일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 같은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 어려우면 항공기와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쟁 중단과 제재를 위한 24시간 체제를 구축하자며 국가연합체 U24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설 도중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틀기도 했습니다. The Ukrainian people are defending not only Ukraine. We are fighting for the values of Europe and the world, sacrificing our lives in the name of the future.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이 끝난 직후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헬기 등 우리 돈 9,8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We are united in our abhorrence of Putin's depraved onslaught,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eir backs as they fight for their freedom, their democracy, their very survival.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르면서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차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15개의 평화안을 논의했는데 협상 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유수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21일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12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러시아군의 폭격에 무너졌습니다.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폭격이 이어지자 부상당한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차 협상을 이어가며 15개 항의 평화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외국 군사기지 유치 불가와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며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войск под Киевом и у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Украины связано не с намерением оккупировать эту страну. У нас нет такой цели.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현재까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숨진 민간인 수가 700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1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직 미 사령부는 열흘 안에 승패가 갈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수영 워싱턴 특파원이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SBS의 인터뷰에 응한 벤 호지스 예비역 미군 중장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지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0일 안에 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we are in the decisive point of the campaign right now. I believe that Russia is going to culminate within the next 10 days. 러시아군이 현재 심각한 보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run out of steam. They no longer have the people, the energy, the ammunition. 서방 국가들이 필요한 전쟁 물자를 공급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After 10 days, is there any possibility Ukraine win this war? Yeah, I think so. Here's the caveat. We have got to accelerate the delivery of things that Ukrainians need.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Decades of corruption inside the defense industry, and that the numbers of how many people they have, it's clearly a fake, hollow number. And I don't know how many of the aircraft actually are able to fly. 호지스 전 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전면전을 치를 정도로 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 experience, either in real war or in training at joint operations at that scale, where you bring together air, land, sea, special forces, cyber. 푸틴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살상함으로써 항복을 받아내는 중세 시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 think they believe that if they just sit back and destroy the city, that eventually the cities will capitulate. This is medieval siege warfare. 러시아가 동원한 군사력으로는 서울 면적의 1.4배나 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problem for the Russians is that they don't have enough people. I mean, Kyiv is a massive city. I don't see how they capture Kyiv.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저희 특파원은 이번에 한국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남서쪽 몰도바로 가서 칠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 동쪽에는 정부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칭 독립국이 있습니다. 바로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국제사회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지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처럼 현재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정권을 쥐고 있고 1,500명 이상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오데사를 장악하기 위해 미콜라이우와 흑해 그리고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한 군대를 동원해 세 방향에서 진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 취재한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몰도바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길.
여권을 검사하고 체류증을 발급하는 국경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저희가 오전 10시 40분쯤 국경을 통과했는데 12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체류증을 받았습니다. 수도 티라스폴 중심가에 들어서자 거대한 레닌 석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뒤편 정부 건물 위엔 트란스니스트리아 깃발과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전체 인구 약 50만 명 중 러시아인 비율은 3분의 1 정도지만 정부는 친러시아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심광장 한복판엔 1990년대 몰도바와 내전에서 숨진 사람들의 추모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평화유지군이란 이름으로 주둔 중인 러시아군에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To have army here is like protect for us and for small Pridnestrovia, Transnistria. 이 대학생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원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Pridnestrovian and I know Russian government against a war. 거리에서 만난 언론인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이번 전쟁이 러시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На Донбассе тоже умирали 8 лет. 또 다른 청년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로 러시아가 안보 위험에 처했다며 이유가 있는 전쟁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티라스폴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출입이 통제된 오데사 방향 국경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현지인 택시기사는 너무 위험하다며 거부하기도 했고요. 거리 곳곳에는 사복경찰이 배치돼 시민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과의 인터뷰는 사복을 입은 현지 경찰이 갑자기 막아서면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경찰의 요구대로 일부 인터뷰 영상을 눈앞에서 삭제한 뒤에야 저희 취재진은 이곳 몰도바 국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도바 키시나우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어젯밤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에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 기능이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11시 36분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60km로 도호쿠 지방인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최대 진도 6강이 관측됐습니다. 또 수도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2, 3분 정도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도쿄와 간토 지방에서 약 208만 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구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됐지만 약 2시간 뒤 모든 기능이 복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지난해 중국에서 윗도리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절임 채소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폭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시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난성의 채소밭,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씌운 뒤 배추나 갓과 같은 채소를 쏟아붓습니다. 몇 달 뒤 소금 등에 절여진 채소를 포대에 옮겨 담는데 작업자들이 맨발로 구덩이에 들어가 채소를 밟으며 일을 합니다. 작업 도중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담배꽁초를 그대로 채소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가공 공장도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포대에서 쏟아진 절임 채소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관영 CCTV가 폭로한 영상으로 절임 채소 생산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채소를 잘게 썰어 포장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도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만든 절임 채소는 이렇게 라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해외 수출용은 다른 작업장에서 만들어 불순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엔 농업산업화 국가 중점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있는데 중국 세관은 문제의 식품이 한국으로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시성입니다. 네, KYCC와 LA 한인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LA 카운티 사회복지국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자격이 되지만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LA 한인회, 한인가정상담소, 이웃케어 클리닉 등 한인단체들과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내일 오전 11시 줌으로 캘프레시와 캘웍스 그리고 메디칼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스값으로 인해 강도단이 주유소에 습격해 가솔린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롱비치와 윌밍턴 등 지역의 주유소에 트럭을 몰고 와 가스 펌프를 고장낸 후 흘러나오는 가솔린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주민들에 대한 유예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주정부는 필 머피 주지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해왔던 유틸리티 요금 유예 조치 기한이 어제로 만료되면서 에너지 업체들이 체납 가구들에게 서비스 중단 고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페어팩스에서 한인 여성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살인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킹스타운 지역에서 거주하던 최 모 씨가 지난 6일 실종됐지만 수사에 나서면서 실종 당일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퉜으며 최 씨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유력한 용의자로 남자친구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살인 용의자로 수배하고 검거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년 기념 청소년 말하기 대회가 오는 4월 30일에 열립니다. 미주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청소년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주제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4월 20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서와 원고문을 보내야 합니다. 네, 텍사스에서 대학 골프팀 선수들을 태운 승합차와 픽업 트럭이 정면 충돌해 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학생들과 코치, 운전자로 확인됐습니다. 골프 대회를 마치고 복귀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